오늘은 이미 예전에 했었던 바스코 이야기를 건너뛰고 바로 빌스텍스로 넘어가 볼게요. 바스코는 마초적이고 거친 래퍼의 상징이었어요. 락을 기반으로 한 작업물도 많았고 발성도 쩌렁쩌렁해서 빵댕이가 자동으로 흔들렸죠. 근데 이랬던 바스코가 자신의 정체성을 탈피해야 했던 여러 사건들이 발생해요. 먼저 쇼미더머니 이후 공연과 사업으로 성공을 맛봐서 오지게 비싼 시계랑 외제차를 사봤는데 이게 좋긴 좋지만 크게 와닿지가 않았대요. 보통 래퍼들이 돈을 벌면 플렉스를 조져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가지만 빌스텍스는 시계랑 차에서 큰 영감을 못 얻은 거죠. 근데 돈 뭉치는 달랐대요. 개인 금고에 쌓여있는 수많은 돈 뭉치를 볼 때면 그게 그렇게 창의력에 도움이 됐다 하죠. 또 바스코라는 네임밸류가 주는 해이함, 이것도 영향이 있었어요. 본인의 새로운 작업물이 발표되지 않아도 힙합 페스티벌, 대학 축제, 행사 섭외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편하고 긴장감 없이 사는 거 의미가 없다 판단해서 바스코란 이름이 갖다주는 이점들을 모두 포기한 채 빌스텍스란 자아를 꺼낸 거죠. 그리고 결정타는 쇼미더머니 끝나고 완전 떴을 때 자신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스코가 그전까지 어떤 음악을 해왔는지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쇼미더머니 안에서의 바스코만 보고서 자신의 음악을 비평하려던 게 한마디로 꼴보기 싫어서였죠. 그래서 자신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봐오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아예 새로운 음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전뮤를 비롯한 그의 모든 측근들이 다 뜯어 말렸는데도. 근데 애초에 빌스텍스는 자신의 결정에 동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손에 빌스텍스라고 레터링 타투까지 박아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 자기를 뜯어말린 이들에게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믹스테이프 한 장을 떨구죠. Damn, you want some sushi? You know that's sushi, right? All my shit like fish. All my whips got fish. All my clothes rock fish. All my boys got fish. 인트로에 8초가량 들리는 지폐개수기 소리. 빌스텍스는 앨범 인트로에 이를 삽입해 새로운 랩네임인 빌스텍스로서 내는 첫 작업물임을 알렸죠. 근데 그런 거 치고 가사는 솔직히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여자 얘기, 자기 자랑 이런 게 다죠. 하지만 그 뻔한 주제를 살리는 은유적인 표현과 재치 있는 상황 묘사, 그리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뛰어난 리듬감. 빌스텍스는 30 중반에 이걸 드랍했지만 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이 당시 활동하던 트래퍼들 가운데 가장 트렌디한 감각을 보여줬어요. 그 전까지 빡센 것만 하던 래퍼가 어떻게 보면 황골 탈퇴를 했다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나플라가 참여한 배럴에서 기리보이 시그니처 사운드로 그루브를 형성하는 벌스는 정말 오감을 자극하고 심지어 관능적으로 들리기까지 해요. Oh boy, no boy, you good? I'm better. 거기다 제이 키드먼을 중심으로 한 프로듀서들의 변칙적인 베이스라인과 화려함이 가미된 샘플링으로 믹스테이프의 완성도를 더 높였다 할 수 있죠. 이에 평단과 팬들은 빌스텍스의 신작의 호평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빌스텍스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스스로 발전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 앨범이 정규가 아닌 믹스테이프로 낼 수밖에 없었다고. 이는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이미지 변신에 200% 성공한 것과 더불어 그냥 실력적으로도 무진장 성장했던 걸 입증하죠. 그러다 어느 날엔 비트메이커랑 래퍼들이 보낸 메일들을 아침에 쭉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이름 모를 크루가 보낸 노래를 듣자마자 되게 꽂혔대요. 그래서 그 크루 사람들을 한번 불러다가 이 노래 훅 누구요? 이 노래 첫 번째 벌스 누구요? 이런 걸 물어봤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대답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는 바로 쿡이었어요. 이런 쿡이의 재능을 높이 산 빌스텍스는 2018년 초에 ATM 서울을 세우고 곧바로 쿡이를 영입. 이후엔 쿡이를 서포팅하는데 더 집중하기 위해 저스트뮤직을 떠나죠. 그렇게 레이블 대표로서 새로운 행보를 써내려가던 찰나에 시잼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상 쿡이를 밀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되자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MC몽한테 찾아가서 ATM 서울을 밀리언마켓 산하 레이블로 받아달란 부탁을 하죠. MC몽은 이제 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이로써 빌스텍스는 금전적이든 인적 자원이든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제2의 아들 쿡이는 쇼미더머니 여러 싱글을 통해서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젠 빌스텍스 자신의 첫 정규 앨범만 발매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모든 게 다 안정궤도에 올랐으니까요. 그러나 이때 바스코란 이름값을 버린 대가가 그 결정권자인 빌스텍스에게 찾아오죠. 앞선 믹스테이프로 트랩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그였지만 마약 사건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된 시점, 그 전까지 쌓아온 돈뭉치들은 점점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부패사처럼 스웨깅을 하자니 실상이랑 거리가 멀어서 차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앨범에 뭔 얘기를 담아야 할지 모르겠고 마인드도 예전처럼 불타오르지가 않아서 빌스텍스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래퍼로서의 수명 가치가 다한 것 같다고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3-4시간 동안 자신과의 대화를 했대요. 그렇게 막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던 중에 그 클리셰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지? 거의 뭐 뇌절까지 간 셈인데 빌스텍스는 이때 바로 떠오른 게 떨이었어요.
자신의 모난 성격을 릴렉스하게 바꿔놓고 음악적인 면도 크게 반전시킨 그의 삶에 있어 치료제 같았던 그것을 모티브로 개쩌는 앨범을 탄생시키고자 한 거죠. 드디어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찾은 만큼 앨범 작업은 순탄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는 한국을 뜨고 대마가 합법인 국가로 가서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할 게 아니라 절이 싫으면 절을 바꿔버리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대마에 대한 인식을 작업물과 다양한 캠페인으로서 변화시키고 하죠. 그 첫 단추는 싱글 아동 기버 버그로 대한민국 사회에 광역 도발을 넣는 거였어요. 대마를 위험약물로 분류한 이 사회에 프리 마리화나로 맞받아치면서 대마초 합법화의 그 시동을 걸었죠. 이에 곧이어 앨범도 발매합니다. 먼저 빌스텍스가 앨범 제목을 디톡스라고 지은 이유, 본인 말에 따르면 닥터드레가 내기로 했던 디톡스를 계속 안 내니까 그냥 이참에 자기가 내서 스팟라이트를 받자는 거였대요. 그니까 꿀 빨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쪽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톡스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마가 빌스텍스에겐 오히려 삶의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였으니 앨범 커버에 대문짝만하게 디톡스라고 새길 만큼 대마 이퀄 디톡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던 거죠. Kawasaki 연기 너무 매워 spicy 한국아 빨갛지 Thursday's the new Friday Smoking on some sambe Swerving on the highway Waking bake I'm just on my meditate Why you hate 빌스텍스는 앨범을 사이드 A와 B로 나눠가지고 썰 종류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줘요. 사이드 A 사티바는 창의력과 에너지를 갖다주는 대마의 한 종류고 사이드 B 인디카는 몸 전체를 나른하게 만들어주는 대마죠. 그리고 이 둘의 성분을 합친 게 하이브리드인데 이 하이브리드는 빌스텍스의 다음 앨범 제목이라 하네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나 LP처럼 앨범을 사이드 A와 B로 구분지은 만큼 각각의 섹터에서 말하는 주제와 사운드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죠. 사티바의 킬링 트랙인 허경영에선 킥드럼을 무질서하고 강하게 때려박는데 그 쾌감이 사티바를 하지 않아도 그걸 한 것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해줘요. 완벽하지 않은 믹싱의 질감이 주는 그 로우함도 오히려 듣는 재미를 보탠 요소로서 기능을 했고요. I'm so lifted 공중 보양호 간지러 날 찾으려면 알아대기 꼼박으려 인디카에선 이 노래가 싱잉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확실히 사티바보다 다운된 무드를 가져갔어요. 또 전체적인 발음도 일부러 웅얼이듯 해가지고 실제로 빌스텍스가 녹음을 하는 동안에 대마를 한 손에 들고서 마이크에 입을 대고 있는 그런 상상을 자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인디카가 주는 즐거움은 사운드도 있지만 전 가사가 인상적이었다 생각해요. 빌스텍스 내면의 진중함이 드러나는 라인을 무겁지 않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덤덤한 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사의 내용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오죠. 아침에 자고 저녁에는 떨어 오늘 밤은 라면 찾을래 잃어버린 날 찾을 빌스텍스는 이 앨범을 기점으로 각종 인터뷰에 나와 대마초 합법화를 외쳤고 그 주장은 사람들의 대마초에 대한 인식을 약하게나마 바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빌스텍스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할 뿐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가장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억지를 안 부리고 타인의 가치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서 오인하고 있는 것들만 바로잡는 게 저는 멋있더라고요. 물론 현행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쉴드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앨범 발매 이후의 스토리와는 별개로 디톡스의 음악성은 크게 인정받았어요.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 앨범 수상 한대음에서도 2번이나 노미되면서 디톡스가 2020년을 빛낸 앨범이란 점은 분명했죠. 하지만 빌스텍스는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엔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막 만들어냈지만 더 이상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을 하는 데 있어 큰 벽을 느꼈다 해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까지 한 장 내지는 2장의 앨범을 낼 계획이라 하죠. 그 앨범을 발매하게 될 레이블은 라보너비트가 사장으로 있는 스컬어갱 비즈니스고요. 올해 활약을 좀 기대하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내년에 올해 앨범은 제 은퇴 앨범입니다. 오케이. He said it. You know he said it. 빌스텍스는 TNF 크루 활동을 통해서도 개인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이 트랩의 최전선에 있는 래퍼임을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납득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는 비교적 단조롭지만 라이밍과 단어의 선택을 신선하게 하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쾌하죠. 그냥 기승전 떨이에요. 하지만 그걸 다루는 방식이 매번 새롭고 전혀 지루하게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게 라보노와 티키타카식으로 호흡을 맞춰도 빌스텍스가 하나도 안 꿀리는 이유죠. 한국에는 위즈 랩 스누 한국에는 베스트 엑스폰 라이브는 빅뱅 붐 없어 굿 미리 하지만 조심해 경고의 미리
내 거는 시집 너는 가시집 면상의 피지 LOB랑 대리 우린 관심 없어 찍고 그게 되실 둘 이름 앞엔 없어 little 한땐 빌틀딱스로 불리며 조롱당하던 그였지만 현재 누구 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트랩데디 그 자체입니다. 나이에 억압받지 않은 그의 커리어가 문득 나이에 대한 잣대가 심한 요즘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올게요. Built to the motherfucking stacks, y'all.